안녕하세요. 오늘 블로그 교육을 준비한 AMP인 글로벌의 관리실 너구리 한진호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강의는 네이버 블로그 속성과외라는 그런 내용의 교육을 준비를 했고요. 마케터 분들 중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좀 자기가 모르는데 광고주 분들에게 빠르게 좀 익혀서 알려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광고주 분들 중에서 내가 운영하는 방식이 뭔가 잘못된 게 있는가, 뭐 전품질이란 게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판단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같이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블로그나 뭐 이런 매체를 이용해 보고 싶은데 나한테 맞는 것이 블로그가 맞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도 좀 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강의는 10강 정도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블로그를 하는 이유, 블로그 만드는 방법, 꾸미는 방법, 그리고 방문자 수를 늘리는 방법들, 그리고 운영하는 노하우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블로그를 하는 이유, 제가 어떻게 블로거로서 성장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도 나도 방문자 수 많이 들어오고 내 명함으로 쓸 수 있는, 우리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제 자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다, 나도 쟤보다는 더 잘할 수 있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교육의 내용입니다. 어쩌다 제가 블로거가 됐을까요? 어쩌다 블로거, 블로그란 무엇이고, 유튜브와 블로그를 구분해보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왜 해야 되는지, 티스토리나 뭐 이런 다른 블로그들이랑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개괄적으로 9강의에 들어갈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블로그 속성과외, 제가 주제로 삼은 블로그 속성과외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쩌다 블로그가 됐을까요? 저는 인사 담당을 하고 있는 AMP인 글로벌의 인사 담당자고요. 교육도 맡고 있고, 인사 총무 쪽 일을 주로 했던 사람입니다. 제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되고요. 저는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던 거는 노무사를 준비하면서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책을 주워 들고, 이렇게 짧은 보이시나요? 화면 뒷 배경에도 있는데, 보여줘라 아티스트처럼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아주 얇은 책인데요, 이 책을 보고 한 30분 만에 다 읽었어요. 그 자리에서 30분 만에 읽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자리에서 샀습니다. 이 책을 보고 나서 나도 블로그를 해야겠다. 집에 뛰어가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블로그 할래. 그렇게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하던 거나 잘해. 좀 많이 혼났습니다. 왜냐면 노무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이상한 책 들고 가고 블로그 한다 그래가지고 좀 혼도 났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는 블로그를 2014년도였는데 그때 준비해서 하게 됐던 게, 근로기준법 1조부터 정리를 해서 이제 끝에까지 정리를 해 나가면서 제가 노무사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는 지금에 갖고 있는 블로그 지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노트처럼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하는데 한 몇 달 걸렸죠. 100조가 넘는 그 조항을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루에 한 500명 정도 들어오는 그런 블로그가 되었고, 인터넷에서는 근로기준법 몇 조 이렇게 치면 제게 상위 노출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값으로 인터넷에서 노무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거셨어요. 저한테 대단하십니다. 제가 노무사인 줄 알고 질문하신 분도 상당히 많았고요. 제가 조금 우쭐은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파워블로거나 뭐 그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2018년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2018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때 좀 논란이 되었던 얘기거리가 있었는데, 그 글을 제가 작성을 하면서 1방문자 수가 갑자기 폭증을 하고 며칠 사이에 1방문자가 6만 명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가
지금으로는 좀 알지만 그땐 당시엔 잘 몰랐지만 최적화 블로그가 되어 있었고 이미 최적화 블로그에다가 이슈가 된 그런 사항을 적다 보니까 일방문자 6만 명의 블로그 순위는 전체 513등, 서비스 순위 서비스 일반 분야 4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순위 전들보다는 웬만하면 높다. 그 정도. 저보다 낮은 쪽에 고용노동부가 있고 뭐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좀 우쭐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돈이 궁해서 그때 당시에 지금 다니는 업체는 아닌데 좀 급여가 잘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업체를 다니다 보니까 블로그로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래서 좀 용돈을 좀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품질로 떨어지고 그 이후에 저품질을 또 벗어나는 과정도 겪어보고 뭐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력서에 관리실 너구리라는 제 명함 하나 정도는 건졌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한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관리실 너구리를 검색하시면 제 이름이 상단에 뜰 거고요. 일방문자가 한 1000명 정도 계속 유지되는 그런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블로그란 무엇일까요? 일단은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 여기서 볼 수 있는 블로그의 특징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일단은 한 명의 아이디로 글을 쓰는 내용입니다. 이게 카페랑은 조금 다른 건데요. 네이버 카페랑은 좀 다르게 한 명의 아이디로 통일되게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디를 공유해서 여러 명이 쓸 수는 있지만 다중 아이디로 접속을 할 수는 없다는 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권한은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블로그이긴 하지만 텍스트를 안 적어도 괜찮으시고요. 영상을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요새는 영상도 좀 선호를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진만을 올리시는 사진사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검색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텍스트가 제일 메인이라는 점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글을 올릴 수 있는 마찬가지로 텍스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웹사이트, 인터넷 상에 있는 허공의 공간에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신만의 공간이고요. 일기장 같은 그런 곳이긴 하지만 자신의 역량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플랫폼인 네이버 안에 있는 그런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블로그를 요즘 핫하다는 유튜브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하지 왜 블로그를 하라고 할까요? 일단은 뭐 어떤 혹자는 유튜브가 핫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블로그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영상 쪽이 레드오션이 됨으로써 오히려 블로그 쪽은 소홀해졌는데 수요는 그만큼 아직도 있다.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블로그가 가진 강점이라고 한다면 영상보다는 글이 다가가기 쉽다. 썼다가 지우고 반만 쓰다가 나중에 또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제 얼굴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부끄러운 상황이 없다 보니까 좀 수월한 점 그리고 여러분들 블로그 검색을 하시고 네이버 검색을 하실 때 뭔가 거기서 블로그 이름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작가분들의 이름을 보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조금 대단한 분인지 못하는 분인지 뭐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 글을 올렸을 때 수정이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댓글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지하철에서든 어디서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아마 지하철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출퇴근하는 시간에 노트북을 들고 작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블로그가 네이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블로그도 있고요. 티스토리도 있고 워드프레스도 있고 뭐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되는 이유는 네이버는 자체 검색 엔진 내에서 상위 노출을 해주는 그런 로직에서 자신의 플랫폼 내에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든 네이버 카페든 영상이든 이미지든 일단은 네이버 내에 자료가 있으면 그걸 우선순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이용하는 네이버를 사용하는 게 많은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네이버 블로그를 추천드리고요. 저도 티스토리를 옛날에 잠깐 시도했습니다. 용돈벌이로 구글 애드센스라는 그 광고를 좀 올려서 좀 돈을 벌어볼까 싶어서 시도를 했는데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의 차이라고 한다면 티스토리에도 댓글 달고 좋아요 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잘 안 눌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냄새가 안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글 조금만 적고 서로 이웃해가지고 제가 댓글 달아주고 하면 서로 이웃이 찾아와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거 적어주시는 거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런 것들에 매료돼서 오히려 더 네이버를 더 적극 권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네이버 블로그 오래된 글에 댓글 달아주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저한테 좀 상의할 게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런 분들 전화해서 뭐 전화 통화 해봤던 적도 있는데 참 그런 경험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블로그랑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카페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개설한 카페지가 있으면 그 밑에 다른 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일만으로 모든 걸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역량으로 모든 걸 키울 수 있는 블로그가 자기가 컨트롤하기에는 오히려 수월한 면이 있다는 점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반대로 네이버 카페가 옛날에 비해서 그 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하는데 네이버 카페가 오히려 더 수월하다는 점은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블로그보다는 조금 운영하기가 힘들고 전문성을 갖추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바에 따라서 그냥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넣긴 넣었는데 좀 많이 다르죠. 이 텍스트 기반인 플랫폼이 아니고 이미지나 링크 기반의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친구들 사귈 때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은 외국인 친구 처음 사귈 때 그렇게 만들었었고요. 외국인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신다면 페이스북이나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 개인사 오늘 뭐 먹었네 뭐 텍스트 많이 적고 싶지도 않고 오늘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그런 정도로 활동하실 것 같으면 그리고 내 얼굴에 자신 있다 내 목소리에 내가 하는 활동에 비주얼적인 부분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인스타그램이나 영상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텍스트 기반의 조금 범생이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제가 범생이 같나요? 평소에 안 끼던 범생이 같은 안경을 끼긴 했는데 뭐 그런 느낌의 컨텐츠를 원하신다면 네이버 블로그를 적극 추천드립니다.